최근 통신사와 금융사를 겨냥한 대규모 해킹 사고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습니다. SKT와 KT에 이어 롯데카드까지 개인정보가 대거 유출되면서 불안이 커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스튜디오에 나와 있는 조문경 기자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 기자,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올해 들어 국내 대형 해킹 사고가 연이어서 발생하면서 국민들의 불안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특히 기업들의 늑장 대응이 피해를 더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올해는 SKT와 KT, 롯데카드 등 주요 통신사와 금융사에서 해킹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문제는 이들 기업 모두 초기 대응이 늦고 피해 규모를 축소해 보고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KT의 경우 전국으로 피해가 번지고 있는 가운데 중앙 서버 해킹 흔적도 뒤늦게 신고했는데요. 지난 15일 오후 서버 침해 사실을 인지하고도 사흘이 지난 18일 자정 직전에서야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알린 겁니다. 특히 같은 날 있었던 2차 브리핑에서도 서버 침해 정황을 밝히지 않았는데요. 또 소액결제 피해 규모 역시 국회에는 없다고 보고했다가 나중에야 지난달 4일과 5일 이틀간 97건 3천만 원대 피해가 있었다고 정정했습니다. 비정상적인 결제 시도 차단 직전까지 무단 소액결제가 상당 규모 진행됐던 겁니다. 황정아 의원실에 따르면 피해 지역도 서울 서남권과 인천에 이어 서초와 동작, 일산까지 확대된 정황이 드러났는데요. SKT 역시 지난 4월 해킹이 발생했지만 신고가 늦어 비슷한 논란을 산 바 있습니다. 네, 또 롯데카드 역시 대응이 미흡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들을 중심으로 집단 소송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고요? 네, 롯데카드는 지난달 14일 내부 파일이 외부로 유출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무려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문제는 이 가운데 28만 명의 카드 비밀번호와 CVC 코드 같은 민감한 정보가 일부 암호화조차 되지 않은 채 담겨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롯데카드는 사고를 인지하기까지 17일이나 걸렸고 당국의 첫 보고는 이달 1일이었습니다. 정확한 피해 규모 발표는 사건 발생 35일 뒤에나 이뤄졌습니다. 이에 따라 피해자들도 집단 소송을 준비 중인데요. 현재 집단 소송 참여 의사를 밝힌 피해자들은 오늘 기준 6천 명을 넘어섰습니다. 피해자들은 사고 초기 명확한 안내가 없었던 점과 보상도 무이자 할부 연장 등 형식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네, 이처럼 개인정보 침해 사고는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재 수위가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민변덕 의원실이 개인정보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천 건에 달하는 침해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하지만 부과된 과징금은 877억 원, 과태료는 약 25억 원에 그쳤습니다. 사건당 평균으로 따지면 과징금은 약 7억 원, 과태료는 약 617만 원 수준입니다. 하지만 이를 실제 유출된 정보 건수로 나누면 개인정보 한 건당 평균 과징금과 과태료 합산 금액은 1,000원대에 그칩니다. 현재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상 과징금은 매출액의 최대 3% 이내에서 부과할 수 있는데요. 이마저도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20억 원을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반면 유럽은 훨씬 강력한 조치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유는 개인정보법 위반 시 전 세계 매출액의 4% 또는 2천만 유로 중 큰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합니다. 실제로 아마존은 2021년 약 1조 2천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받기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같은 제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SKT 사태 때도 보시면 손해배상은 지금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솔직히. 지금 단순하게 과징금만 부과받은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징벌적 손해배상이 없는 거죠. 현실적인 손해배상에 대한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이 정책 위자료를 갖다 지급할 수 있게끔 이런 제도적인 장치가 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결국 재발 방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정부도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긴급 대책 마련에 나섰다고요? 네, 김민석 국무총리는 긴급 점검회의를 열고 해킹 사고를 국민에 대한 위협으로 규정했는데요. 잠시 김 총리 발언 듣고 오겠습니다. 관계 부처는 이런 연이은 해킹 사고가 안일한 대응 때문은 아닌가 하는 점을 깊이 반성하고 전반적인 점검을 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사고가 발생한 원인은 무엇인지, 사업자의 보안 관리 체계상 미흡한 점은 없었는지 철저하게 조사하겠습니다. 특히 사업자의 사고 은폐 축소 의혹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서도 문제가 없는지 밝히겠습니다. 앞으로는 기업 신고가 없어도 정부가 직권으로 조사할 수 있도록 권한을 강화하고 보안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도 한층 강화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대통령실 역시 이달 말 정보보호 종합대책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과기정통부와 금융위, 개인정보위, 국정원 등이 구체적인 대책을 협의 중입니다. 네, 또 내일은 국회 과방위에서 해킹 사태 청문회도 열리죠? 네, 과방위는 내일 조자진 롯데카드 대표와 김영섭 KT 대표 등 6명을 증인으로 불렀는데요. LG U+와 SKT 보안 책임자들도 참고인으로 나섭니다. 특히 롯데카드 최대 주주인 MBK 파트너스의 김병주 회장이 증인 명단에 포함돼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요. 김 회장의 출석 여부가 이번 청문회의 최대 관전 포인트가 될 전망입니다. 앞서 김 회장은 홈플러스 사태 당시에도 해외 출장을 핑계로 국회에 불출석한 바 있는데요. 외국계 사모펀드의 경영 책임론이 불거진 만큼 김 회장이 직접 출석해 책임 있는 답변을 내놓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과방위는 롯데카드 증인들의 출석 여부에 따라 또 한 번의 청문회를 따로 의결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네, 기업들의 안일한 대응이 더 큰 피해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실효성 있는 제재와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조 기자,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